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이 중단원 2 원의 내정간섭 부분만 보면은 시험 범위가 끝나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상 꼭 들어보고 시험 전에 벼락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연도도 한번 보면 좋겠고요. 자, 정동행성, 공민왕, 쌍성총관부 이런 거 다 중요한 키워드니까 놓치지 말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 원의 내정간섭입니다. 내정간섭이란 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에 원나라가 간섭했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풀어보면 이 내는 고려라는 뜻이고 정치는 정은 정치겠죠. 그러니 원나라가 고려의 정치에 간섭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시점이냐?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뒤입니다. 이 전쟁 어떻게 끝났죠?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나머지 무신들이 강화를 맺으며 끝났는데요. 그럼 결국 고려는 전쟁에 진 겁니다. 전쟁에 진 고려는 정치적 독립은 유지했어. 왜? 어디에 나왔어 이거? 원종과 쿠빌라이의 평화조약에 나왔죠. 원종의 강화 내용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인 독립과 고려의 풍속은 유지시켜준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배하였고 몽골은 우리에 대해 간섭하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몽골의 간섭을 받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땅 일부를 직접 지배할 거예요. 고려를 직접 지배한 거 아니고 고려를 간접 지배하는데 영토의 일부 부분은 직접 지배하였다. 그 영토가 무엇이냐? 1, 2, 3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가 먼저 천령 이북, 서경, 마지막 제주도. 각각에 설치한 땅 이름이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령 이북 지역 이만큼을 띄어다가 원나라가 자기들이 지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천령 이북, 정확히 어딘지는 밝혀지지가 아직 않았는데요. 천령 이북, 서경, 탐라 이런 식으로 한 포인트들을 찝어서 이 원나라가 지배했다. 제가 그래서 이 지역과 명칭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쌍총, 양손에 들고 있는 총을 뭘로 만들었다? 철로 만들었다. 뭐 이런 드립 쳤죠. 그리고 동쪽이니까 서, 동서, 서경이 동령부 이렇게 연결지으라고 했죠. 탐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탐라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그렇지, 제주도를 말하는 거죠.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두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각각 어떤 영역을 어떤 이름으로 다스렸다는 건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일본에 대한 원정 내용이에요. 이만큼이 영토에 대한 부분이라면 아래 이만큼은 일본 원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뭔지 볼까요? 자, 이제 몽골이 일본까지 원정하러 나갈 건데 일본을 원정할 때 생각해봐요. 몽골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일본 원정하러 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음식물도 상하고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과 가까운 고려를 바탕으로 삼아서 고려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원정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려에서 사람, 물자, 병사 이런 취하는 기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이 정동행성을 설치를 했어. 그래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도 모으고 먹을 것도 모으고 많이 모았는데 일본 원정이 실패해요.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해줬는데 여기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일본 원정이 실패하면서 결국 이 기구의 원래 일본을 정벌하겠다는 목표는 무의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정동행성이 그럼 일본 원정을 안 할 거니까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정 간섭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기구의 목적은 뭐였어? 일본을 공격하는 거였어. 근데 일본 공격이 실패해서 이 기구의 의미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기구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는 기구로 바뀐다라는 역할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 꼭 기억해야겠죠? 자, 또 내려가자. 아래 내용은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식으로 원나라가 간섭했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 2, 3, 4, 5, 6 6개나 해놓았는데요. 하나씩 봅시다. 일단 고려의 국왕, 우리나라 왕이 누구랑 결혼을 해? 원나라 황제의 딸내미인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왕은 곧 뭐야? 황제의 사위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도
사위는 장인어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몽골에게는 더 낮은 가족관계인 사위가 돼버림으로써 이제 몽골과 동등한 국가가 아니라 아래쪽 국가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자들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져요. 어떤 일이냐? 왕자들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고려를 지배할 사람들이죠. 얘네가 언젠가는 결국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들의 말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몽골에 데려다 놓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키우도록 하는 게 이 왕자들을 원해서 교육한다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원나라에서 문화를 접하게 하고 원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아야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원나라랑 잘 지내겠죠. 그런 의도로 왕자들을 원해서 가르쳤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고려의 왕실 호칭과 관직 이름. 왕실 호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 관직 이름은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추원, 어사대 이런 것들의 이름을 좀 낮은 단계로 바꿔서 부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폐하라는 말은 전하로, 태자라는 말은 세자로 낮추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폐하랑 태자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호칭입니다. 이걸 전하랑 세자로 낮춰 부르면서 왕실의 격 자체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 충을 붙여요. 사람 이름에 충을 붙인다. 제가 그랬죠. 충우연, 충지훈 식으로 이름 바꿔 부르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몽골 왕실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잊지 말아라 라는 가스라이팅 의미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왕 이름들은 모두 충렬왕, 충선왕, 충모왕 이런 식으로 왕 앞에 충자가 붙습니다. 이 충은 뭐에 대한 충이다? 몽골에 대한 충이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조궁이라는 이름으로 공물을 요구하였다. 공물이 뭐였어? 제가 각반에서 원숭이 받치면서 말했죠. 이렇게 주면은 주는 게 아니라 바치는 거다. 아래에서 위로 을이 갑에게 주는 게 공물인데요. 이 공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금, 인삼, 매 등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 매인 것 같아요. 왜냐? 이 매라는 거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는 건데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이 매를 먼저 한 바퀴 싹 돌아보고 오게 해서 사냥할 때 도움을 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매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다. 그리고 사람들도 데려가는데 사람들 데려다 뭐 한다 했어? 환관이랑 공녀로 삼아요. 환관은 무엇이냐? 우리 왕궁 안에서 왕족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보조하는 사람인데 왕실에 있는 여자들을 겁탈하면 안 되니까 애초에 중성화시켜서 내시처럼 싹둑 잘라버린 친구들이 환관이에요. 내시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녀는 또 뭐야? 여자를 바치는 거야. 여자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옛날의 관점인데요. 자, 이제 황제가 거느린 여자가 많도록 공녀로 많이 바쳤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위아래로 지배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크게 지금이랑 다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몽골과 고려 사람들이 오고 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주고받는 영향 중에 당연히 문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문화도 몽골에 가고 몽골의 문화도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몽골 문화를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고려에서 몽골에 가는 문화들을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그 예시가 몽골풍으로는 변발, 머리 양식을 몽골처럼 하는 거, 만두 등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간 풍습으로는 대표적인 게 쌈입니다. 쌈 싸먹는 거. 그 아래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